국민들은 이 사건을 계몽령이라 이해하고 있다. 귀를 의심케 하는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론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넘어서 부정선거 심각성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말장난은 대통령 측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이 발언을 독특한 논리로 부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의원들을 뽑아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항명이 될지는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려 했던 게 아니라 요원을 빼내려 한 거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 국민 듣기 평가가 다시 시작된 걸까요? 대통령과 전직 장관의 품격은 어디로 간 걸까요? 네, 4차 변론 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잠시 휴정 상태고 잠시 뒤에 변론이 속개될 예정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마주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는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들어서 대통령 석방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시각 헌법재판소 주변을 현장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건 헌법재판소 아닙니다. 경내고요. 바깥쪽으로는 경찰차가 줄지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4차 변론, 오늘 김용현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김용현 증인에 대한 신문은 끝이 났고 2시간 30분가량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변론은 5시 20분에 속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은 효력이 있는 것이다. 당연히 집행하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초안을 썼다고 주장을 했고요. 대통령이 크게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대통령이 다 검토했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이전에도 나왔고 오늘도 비슷하게 반복이 됐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죠. 김유정 위원님. 네. 국민들은 계몽령이라고 한다. 어떤 국민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발음도 어려워요. 계몽령이다라는 주장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이런 말이 돌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슨 뜻인가 했더니 도대체 누가 누구를 계몽한다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불법 계엄 때문에 국민과 국가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는데 계몽령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이건 2차 가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야말로 국민들은 깨몽, 꿈 깨라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매우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계엄을 계몽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럼 비상 계몽령이었다는 것인지 두 번째는 향후 어떤 대통령이 취임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계몽령, 소위 계몽령이라는 그 미명하에 해도 된다는 것인지 예. 정말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소위 이 주장을 했던 그 조대현 변호인이 명색이 헌법재판관 출신이더라고요.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서슴지 않고 그 불법 계엄을 이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이런 말을 끌어다가 썼다는 것 자체가 참 믿기 어려운 것이고요. 아무리 그 피소추인의 변호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갖다 붙일 말이 따로 있죠. 이런 얘기는 정말 국민에 대한 능멸을 다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헌재에 대해서도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예.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 김상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단체 대화방에 있는 의원들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많이 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이것은 그 정확한 의미는 이 글 올리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 인물이 아, 그것과 예. 관련해서 많은 글을 올린다. 특정 이런 인이요. 얘기지. 많은 의원이 올린다고 많은 합니다. 의원들이 올리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 당은 계엄과 관련해서는 국민께 대단히 많은 불편을 드렸기 때문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요. 저는 사실 이 계몽령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절한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몽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전 이 얘기 들으니까 2020년에 조금 뜬금없는 얘기이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계몽군주라고 해갖고 한번 논란이 크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우리가 이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비유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 우리 측에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계몽령이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계몽령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있지도 않은 희한한 개념입니다. 쟁점을 하나씩 따져볼게요. 윤재관 의원님. 비상입법기구를 누가 만들려고 했느냐, 또 그 네. 문건을 누가 작성했고 누가 전달했느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지난 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문서를 내가 준 적이 없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 정도가 있다라고 떠미는 듯한 주장을 했는데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그걸 또 안는 듯한 느낌의 발언을 했어요. 실무자를 통해서 최상목에게 쪽지를 전달했다라고요. 지금 다 뒤집어 쓰겠다고 작정한 것 같습니까? 그들의 아무 말 대잔치에 대해서 논평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포고령 1호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내란 수계는 김용현이 다 했다. 김용현 측 변호사는 최종 결과는 내란 수계가 마지막까지 수정해서 결정했다 해서 서로 간에 책임 떠넘기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와서는 이제 비상입법 기구와 관련돼서는 이제 김용현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모양새는 됐습니다만은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던 간에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란 수계와 그 주요 임무 종사자 제1호 김용현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누가 했던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죠. 그들이 합심해서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실행까지 같이 했던 사실상의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 떠넘기기 누구에게 떠넘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국민들께 계속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계속하는 거는 사실 이걸 말장난 수준을 넘어서 이제 국민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의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임계점을 계속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정말 언제까지 봐야 될지 2월 13일까지 변론 기일이 계속 됩니다마는 그들이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한마디로 노 땡큐 너네들은 이제 처벌받고 파면되고 하는 것이 수순이다.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 직진해야 될 때다. 이렇게 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문서를 누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느냐라는 게 굉장히 큰 쟁점이었고 김용남 의원님, 네. 최상목 대행은 국회 나와서 12월이었죠. 네. 발언하면서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취지의 국회에서 발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하면서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쪽지를 건네줬다.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장소에 있는 그때 이제 쪽지를 건네받았다라고 국회에서 증언을 했었죠. 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근데 그거는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딴 사람을 시켜서 전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무위원회 서열을 이번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또 대행이 이루어지면서 명백하게 알게 됐잖아요. 국무위원 중에는 국무총리가 제일 그 선순위죠. 그다음이 경제부총리입니다.
그 다음은 사회부총리로 넘어가는 것이고 국방부 장관은 누가 봐도 경제부총리보다는 훨씬 아랫사람이에요. 근데 아랫사람인 국방부 장관이 자기보다 선순위에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상급자인 경제부총리에게 뭐뭐 할 것 이런 예. 취지가 적힌 쪽지, 뭐 쪽지라기보다는 지시문입니다만 지시문을 딴 사람 통해서 건네서 그러면 경제부총리 보고 국방부 장관이 이런 명령 내지는 지시를 한다? 그거는 국가 체계 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렇죠. 부총리한테 보고하라고 예. 국방장관이 한 꼴이니까요. 그렇다면 그거 이미 국가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근데 왜 저런 주장을 하냐? 이른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던 것 자체가 비상계엄이 명백한 내란 행위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이다 보니 그 비상입법기구에 관여를 안 했다는 취지로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을 비롯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 저건 뭐 상식적으로 믿을 만한 얘기는 전혀 못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은 정말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나타났던 최악의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계엄 좀 생각도 안 나네요. 계몽령이라는 계몽령. 표현은 법적으로 없죠. 정광재 위원님, 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어제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비슷한 문건을 대통령한테 직접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국무위원들의 증언까지도 다 부정하는 발언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외 공간과 관련한 내용들을 잘 챙겨라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거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처음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국회 발언에선 대통령이 본인의 이름을 부르고 옆에 있던 실무자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예. 그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도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제시하진 않았고 시간차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과 본인이 함께 있었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자를 통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해라라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을 본인이 준비하고 이 문건 자체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하거나 직접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관들에게 좀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속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변론은 시간상 변론이 재개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오후에 나왔던 발언들이 잠시 뒤에 이제 정리가 돼서 저희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구체적으로 직접 들어보게 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전달이 완료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희정 의원님, 비상입법기구 설치 의도 자체가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부정하고 부인하고 뭐 내가 하긴 했지만 뭐 아이디어 차원이다라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전략이 바보 전략을 쓰는 건지 헌재에서도 이미 그 검찰의 어떤 공소장에 적힌 내용들을 다 수사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탄핵 심판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적힌 내용들하고 굉장히 다른 진술들을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셈인데 이건 정말 본인이 바보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헌재를 능멸하고 바보 취급을 하는 건지 재판관들을 예. 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소장에 적힌 내용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하면서 대통령 편에 서서 지금 피소추임 편에 서서 지금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취지로 보여요. 말을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본인이 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과도 서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전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상입법기구 문제하고 포고령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사실은 이미 다 물증으로 또 입증이 돼버렸고 예.
최상목 대행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과도 완전히 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같은 공간에 있었고 그 옆 사람이 전달해 줬다는 건데 김용현은 증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가다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복도에 서 있는 행정관한테 전달해 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것만 해도 완전 상황이 다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국회에서 어제 나온 이야기는 그 김용현의 보좌관 얘기는 그 시점에는 합참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없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요. 최상목 대행이 그걸 분명히 받았고 그 내용도 다 이미 공개가 됐고 그거는 7페이지였다는 거기 때문에 그 앞뒤로도 그러면은 그거와 관련된 다른 장관들에게도 뭔가가 전달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명백히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무슨 단순 아이디어다, 뭐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 이런 얘기들은 다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하나의 쟁점은 포고령을 누가 썼느냐의 문제인데 그동안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약간 책임을 돌리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나왔고 그걸 반박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었는데 기존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새롭게 나온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 권능을 매개로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정치활동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현 장관께서 이제 직접 초안을 작성하셨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국회 해상권이 존재하였던 예전의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을 그대로 필사하여 작성한 것을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그 집행의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과 저축 소지가 있어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저렇게 정반대의 진술 혹은 좀 부딪히는 듯한 진술이 나왔었는데 오늘 4차 기일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1호는 12.12 사태 등 과거 포고령 참고해서 직접 작성했다. 내가 직접 썼다라고 하면서 관사에서 썼다 그랬거든요. 대통령이 통행 금지는 시대에 안 맞는다고 삭제하라고 했다라는 것도 덧붙였어요. 그리고 차기환 변호사는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인데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것이고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 이건 지난 3차 변론 기일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난 기일에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약간 되풀이하는 듯한 그래서 기존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이 포고령과 관련된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윤재관 정광재 위원님 차례로 질문 드릴게요. 이것도 역시나 중요한 네. 포고령 1호는 역시나 중요한 내란 여부를 따지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내가 했다라는 식으로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치졸한 폭탄 돌리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는 조금 뭐 멋있게라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보죠.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누구에서 내란 수계에 의해서 대했는지 김용현에 의해서 대했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누가 작성을 처음 했던 간에 두 사람이 협의하고 최종 합의해서 포고령이 작성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안은 김용현이 썼지만 최종 검토와 마지막 최종 결정은 내란 수계 윤석열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해봤자 그들의 죄상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뭐 멋있게 보이고 싶은 심정이 있었는데 또 다른 말도 했어요. 재밌는 얘기도. 예. 그 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그때 국무회의 때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윤석열 내란 속에 윤석열에 다 했다. 대신에 내가 다 했다. 이런 얘기 하면서도 본인이 정말 자기만 처벌받고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하는 심정을 오늘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들의 말장난에 의해서 오늘 신성한 법정이 계속 좀 신성한 법정을 좀 훼손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천착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들의 말에 의해서 왔다 갔다 계속 하게 되면 이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본질을 왜곡하는 그러한 그 작태를 계속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지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두 사람이 기획하고 연출하고 실행에 옮긴 그런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관계를 굳이 표현한다면 2인 삼각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도 골라인에 갈 수 없는 것처럼 두 사람은 지금 운명 공동체인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헌법재판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어필하는 것이 이 헌법재판 탄핵 과정에서 가장 본인들에게 유리할 것인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론 전략을 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처음부터 포고령은 자신이 작성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작성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 이 부분도 결국에는 헌법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평가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런데 검찰에서는 진술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전에 법전 찾아보고 공부를 했다라는 진술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본 뒤에 국회 폐악질이 이 정도면 사법과 행정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게 맞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보면 된다라는 말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 김용남 의원님. 네. 지금 뭐 이런 진술 하나하나를 좀 뛰어넘어서 작성자가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포고령의 초안을 누가 썼느냐? 초안이야 아무래도 벼슬이 낮은 사람이 초안을 쓰죠. 통상의 예. 경우에. 그리고 벼슬이 높은 사람이 검토를 하고 수정 지시를 하고 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측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 비상계엄을 주도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내용도 잘 모르고 뭐 시킨 적도 구체적으로 없다. 그럼 법률적으로는 내란 수괴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고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 주도하는 내란 혐의에 그냥 단순 참가자 내지는 조력자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 대통령이 허수아비였다는 주장이잖아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중대한 국가적 그야말로 특별한 상황에만 주어지는 대권의 행사를 국방부 장관이 주도하고 마음대로 하고 대통령은 그냥 거기에 조력자로 참여했을 뿐이라면 그거 자체가 국헌문란 아닌가요? 예. 그럼 대통령 그런 허수아비 대통령을 계속 직무에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주장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해야 될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본인들이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자막 보면은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 지시 따라 계엄 준비했나라는 질문에 또 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행한 것이다라는 점도 밝히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초안을 썼고 그 외의 것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진술도 이어가고 그러니까 뭔가 뒤죽박죽돼 있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말의 악의가 잘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딱딱 안 맞고 뭔가 앞뒤가 뒤집어지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자신의 발언이 자신의 발언을 또 발목 잡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을 테니까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마 재판에서는 또 딴소리 할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오늘은 둘이 거의 뭐 말 맞추고 짜고 나온 것 같긴 한데 제대로 짜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12.12 뭐 사태 이 즈음에 뭐 이런 과거 포고령을 베꼈다. 그리고 대통령이 엄청난 국민을 위한 결단을 한 것처럼 야간 통행 금지 부분은 뭐 국민을 위해서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과거 포고령 보고 전공의 2주 안에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 이거 썼나요? 과거 포고령에 어디 전공의 관련 얘기가 그러네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뭐 대통령 2,000명 막 이런 얘기 할 때부터 이미 소신으로 느껴졌잖아요. 본인의 소신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하나하나 깨알같이 다 집어넣었다는 게 누가 봐도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데 저런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하고 그리고 또 본인 말을 또 가끔 가다 보면은 또 하나씩 엇나가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지난 12월 4일 이날이 11월 3일에 계엄 선포했으니까 계엄 해제된 그 당일에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오찬을 관저에서 함께했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이 불법 계엄 관련 얘기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검찰에서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오찬 이후에 노트북 같은 주요 자료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파기됐다라는 게 오늘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계엄 해제 직후부터 뭔가에 말을 맞추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보도에서 만약에 그 해제한 당일이지 않습니까? 새벽 예. 4시 반에 공식적으로 이제 해제 선포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두 개의 식사 자리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그 피소추인 윤석열과 김용현이 만나서 국수 먹으면서 야 우리 왜 실패했지? 증거부터 없애. 이런 취지 이야기를 오고 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그다음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뭐 민정수석 그다음에 법제처장이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안가에서의 식사 자리도 12월 예. 4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적인 누구 참석자는 없었냐 막 이런 것들도 사실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안가 압수수색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경호처가 막아서.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뭐라고 얘기했어요. 국회 나와서. 해가 가기 전에 만나 한번 보자고 했던 거라고. 완전히 거짓말 아닙니까? 계엄 해제하고 그 이 엄중하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해가 가기 전에 만나기로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밥자리에서 무슨 논의가 되었는지 계엄에 관해서 2차 계엄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인지 포함해서 증거인멸을 위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말 맞추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신문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이 일부 본인이 검찰에서 공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네. 근데 모든 것이 다 거짓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을 반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포고령 작성 본인이 했다. 예. 다만 그때 당시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 검토를 했고 그때 당시에 12시 넘어서 통행금지 같은 건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국민 불편이 있으니까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런 부분들처럼 진술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법원에서 결국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구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기소까지 다 됐죠. 기소되는 과정 속에서 공개된 이 공소장 내용들을 보면 지금 김용현과 윤석열이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들이 거의 수사 과정 속에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다 알려졌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들의 죄상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좀 흐트러 놓고 싶은 마음에 지금 두 사람이 계속 그 작전을 계속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계속 마이크가 가고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계속 이 국민들께 전달되고 그게 정확한 팩트와 관련 없이 그들의 내용만 계속 전달되고 있는 이 모습에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종합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까지 다 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문제인데 지금 이 두 사람들 관련된 얘기만 하면서 꼭 진실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로의 의견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네요. 자, 그리고 이건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윤재관 의원님 이어서 계속 질문 드릴게요. 네.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은 당시에 빼내라고 한 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지시한 것이다. 네, 오늘의 뭐 말에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오늘 많이 나왔죠. 예. 네, 예. 계몽령하고 뭐 지금 이제 요원이었다,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귀를 의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걸 보면 이자들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그때를 상황을 보시면 전 국민이 듣기 평가를 통해서 진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은혜 의원이 나와서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뻔뻔하게 어떤 상황에서든 거짓말을 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봤다. 그래서 김은혜 의원에게 특강이라도 한번 받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예. 특히나 뭐 오늘 얘기 나온 것 중에 또 꼭 거론하고 싶은 것은 앞서 논의됐던 비상입법기구에 관련돼서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어요. 비상입법기구가 설치되더라도 국회 활동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지 않을 거면 비상입법기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나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오늘 정확히 아시게 됐을 것이고 탄핵 심판이 조속히 마무리돼서 빨리 파면되는 것이 나라를 정상화하는 첫 번째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더 들어볼까요? 김용남 의원님 웃고 계시네요. 아니 그래도 뭐 지금 직무정지는 됐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도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예. 뭐 대통령이 선출됐던 것도 맞고요. 근데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게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그렇게 계속 높이면 결국엔 법적으로는 거의 정해진 수순과 결과가 있는데 뭐 먼 훗날 시간이 좀 오래 지난 다음에 그래도 어떠한 선처를 기대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덜 받는 겁니다. 지금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 예.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좀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먼 훗날이라도 기약을 하려면. 근데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 요원을 왜 끌어내요? 정말 그게 계엄군 같으면 명령을 전달하면 그만이지 그게 끌어낼 일은 아니잖아요. 예. 말장난이 너무 심합니다, 이건. 예. 자, 김용남 의원의 쓴 웃음에서 참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장난이다. 말장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었고. 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피소추인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떠넘기고 예. 김용현은 지금 또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니네가 말 잘못 들은 거야.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라고 말한 거야. 이렇게 떠넘기는 건데 네. 좀 변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품격 있는 변명을 좀 하면 국민이 자존심이 덜 상하죠. 이렇게 허접한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은 그 대통령부터 직접 전화 들어서 뭐 도끼로 부수고 총 쏴서라도 끄집어내라고 들었던 사령관은 환청을 들은 겁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계엄군이 유리창 깨고 들어갔을 때 흥분한 시민들을 흥분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래서 깼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 변명은 또 무슨 뜻이었습니까?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조금 서로 앞뒤가 맞는 얘기는 해야죠. 예.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은 어제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이 명단까지 불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 적었고 듣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증언하게 됐다라는 말도 했기 때문에 그런 증언들을 다 종합해서 헌재에서는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